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논리. 자, 오늘 철학 고전 30권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코멘트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코멘트를 한번 한다면,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 내가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물질적 풍요가 높은 단계에 있든 낮은 단계에 있든 본인이 그 자체에서, 그 지위에서, 그 위치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각자의 생각이라고, 의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나 아렌트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사유하기를 멈추면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고요. 니체 같은 경우는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라 라고 했었죠. 피터 싱어입니다. 자, 타협이 아닌 진정한 동물 해방을 허하라. 의견이 아닌 상식이 된 동물의 권리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피터 싱이 동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 분이죠. 사르트르, 아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개개인의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한 선택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악한 선택이 모두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존 롤스, 이분은 좋음과 옳음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 관점에서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전형적으로 본 것은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옳은 선택과 좋은 선택의 구별을 명확하게 했던 부분이었죠. 프란츠 파농입니다. 이분은 죽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최대한 이루었느냐 여부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에게도 이성의 교육을 허하라 라고 해서 근대의 여성의 어떤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죠. 마르크스 엥겔스는 망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라고 한 거죠. 자, 루소가 되겠습니다. 루소는 세상의 편견에 물들어 본성이 왜곡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봤으면 해요. 편견이라든지 편향을 일으키는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이러한 철학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공계 출신일수록 더욱더 이런 부분에 눈여겨보고 좀 틈틈이 시간 날 때 인문학 서적을 잘 소양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했으면 하네요. 자, 데카르트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한다.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명제가 있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존 로크,
권력이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반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이 부여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키아벨리, 어설픈 선의가 아닌 용기와 대범함을 통치하라 라고 하는 거고, 군주는 착한 사람이 아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능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브마스 같은 경우는 이성적 주체들이 마주해서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차이와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공동의 의견을 창출해 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대의식을 가지면서도 서로 간에 소통의 공간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응추를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칼포프입니다. 추상적인 선을 멀리하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좀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악을 먼저 제거해라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분은 더 가치 있는 쾌락이란 무엇인가?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했죠.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일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철학의 임무라고 했었죠. 애덤 스미스, 우리는 이기심 덕분에 부여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미첼 푸코, 감시와 처벌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권력의 영향력과 의도를 살피자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지식과 결탁하여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학문만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학생들에게는 은연중에 권력의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모두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 참 멋진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헤겔을 보겠습니다. 헤겔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는 거라고 했죠. 쇼펜하우어입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참 멋진 말이네요. 왜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신은 곧 자연이자 실체이며 이것을 깨달아야만 행복하다라고 했었고요. 자연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결과를 떠나서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라.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과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죠. 라이프니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만든 최선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개별 사물들이 분할이 불가능한 물리적 기본 요소가 될 때까지 나누어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신의 이성을 무기 삼아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완성하는 주체로 살아라, 이런 말을 했었죠. 하이데거입니다. 인간이 모두 자신의 존재를 물으며 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대부분의 인간은 그러한 질문 없이 비본래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비본래적 삶이 무엇인가 하면 비본래적 삶이란 타인 또는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컵이라든지 뭐 어떤 여우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 존재는 각각의 존재자가 가진 고유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존재자죠. 비본래적 삶이 아닌 본래적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였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신이 만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통해서만 작은 선에 집착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토마스 홉스입니다. 자, 무질서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분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경쟁심과 불신 그리고 공명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었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철학하지 못하는 삶 대신에 죽음을 선택한다 이 말인 거죠. 질문하는 사람 철학의 문을 열다 라고 했었죠. 플라톤이죠. 정의랑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 그리고 개인의 혼에 내조된 요소들 사이에 관계가 조화를 이룬 올바른 상태를 말한다 라고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동물이 살아갈 최선의 공동체를 찾아라 라고 했었죠. 칸트는 경험과 이성을 종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있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 판단력 비판이었는데요.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 인식의 문제였고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의 문제였으며 판단력 비판은 심미적 체험의 세계와 생명체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갔었죠.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한 분이었죠. 그래서 논증은 크게 5가지였는데요. 이 세상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 힘을 주지 않고 운동이 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체자가 인간이 아닌 것들도 운동하고 있죠. 뭐 중력 같은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운동 변화에 능동 원인이 있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연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단계 또는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라고도 했었죠. 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특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그 일반인들과 학생들 분들 궁금해하신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완전한 선은 행복하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철학 고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